ISA 3년 만기 됐을 때 그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거 하나만 아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ISA 계좌 안에 있는 ETF를 다 팔고 해지를 하는 거예요. 짬부님, 저희 보고 50대 60대까지 장기 투자하라더니 ETF를 다 팔으라고요? 네, 여러분 만기가 지난 ISA 계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 주식 계좌가 되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소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합과세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을 만든 핵심이 여기에 있어. 여러분 표 한번 보세요. 똑같이 국내 상장 해외 ETF로 5천만 원을 벌었을 뿐인데 매도해서 현금화 했을 때 ISA에서 한 거랑 일반 계좌에서 한 거랑 거의 6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꼭 캘린더에 매도 디데이를 적어놔야 돼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내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해두는 거잖아요. 김짬부. 안녕하세요. 딴소녀 부자들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ISA 영상도 만들었고 ISA 3년 만기 후 플랜 영상도 찍었는데 ISA 질문이 정말 매일 몇십 몇백 개씩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일까를 좀 생각해봤는데 제 탓이더라고요. 진짜 제 탓이에요. 제가 찍은 ISA 영상들을 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제가 봐도 찐짠이들이 너무 복잡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ISA가 뭔지, 이 안에 무슨 ETF를 담으면 좋은지, 뭐 혜택이 뭔지, 뭐 이런 거 진짜 다 빼고요. ISA 3년 만기 됐을 때 그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거 하나만 아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건 딱 두 개거든요. ISA 3년 만기, 그리고 ISA를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 만드신 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처럼 매달 ETF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 진짜 도움 되실 거고, 진짜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 다 해결되실 거예요. 저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ISA는 중개형 ISA, ETF를 사고 팔 수 있는 ISA, 그리고 곧 출시된다고 하는 그 슈퍼 ISA 있잖아요. 그거는 아예 안 다뤘어. 그것까지 다루면 저도 머리 터지고 찐짜리들도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적금뇌에서 투자뇌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도 적금으로 1억을 모았고 찐짜리들도 대부분은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다든지, 그리고 적금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따박따박 모은다든지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ISA에서 ETF 투자하고 거기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절세가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딱 바꿔놓으면은 그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굉장히 좀 심플해지거든요. 자,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적금뇌는 뭐냐면요, 돈을 모은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내가 넣었던 돈이랑 은행이 보너스로 주는 그 이자 있죠, 5%짜리 적금입니다. 그럼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받는다. 요게 적금뇌. 근데 투자뇌는 좀 달라요. ISA 안에서는요, 돈을 매달 모은다는 비슷해 보여도 적금이 아니라 투자예요. ISA 계좌 안에 돈을 넣는 것까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항상 찐짠애들한테 좋은 정답이라는 걸 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역시 ISA 만들고 그 안에서 ETF 투자하면서부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말 상황에 따라 목돈이 나갈 상황이 있다든지, 집을 옮겨야 된다든지, 곧 출산을 한다든지와 같은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성향, 난 약간 안전주의인지 약간은 좀 위험한 거라도 괜찮다고 하는지, 이런 성향 등등에 따라서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 투두리스트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극단적인 예시로 제 지인 2명 중에 한 명은 ISA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것도 되게 좀 어려워하고 있고요. 누군요, ISA 안에 지금 5억이 있다는 거야. 한도 1억 다 채우고 그걸로 투자 계속 불려가지고 그 안에 지금 5억이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ISA 안에서 ETF를 투자하시려면요, 이 적금뇌에서 ISA 투자뇌로 바꿔야 돼요. 매달 따박따박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매일 돈을 넣고 그 안에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번 돈에 있어서 세금을 아낀다, 이게 ISA입니다. 근데 저처럼 적금 기반으로 돈을 모았던 찐짠이들은 세금 안내, 비과세 혜택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ISA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전 월급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세후 월급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왔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투자로 번 돈에서 세금 안내에서 내 지갑에 얼마 들어왔냐, 이게 진짜 엄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도 적금 뇌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투자 뇌, ISA 뇌로 바꾸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 이 ISA 세금 아낀다, 요거를 꼭 이해한 채로 오늘 얘기를 들어야 이해가 되고 ISA에서 투자할 맛이 더 들고, 그러면서 돈 더 열심히 벌고 더 열심히 모으게 된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ISA 만기에 대해서 다룰 거니까 여러분의 ISA 계좌가 한 달 뒤에 만기 된다는 가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오늘이 2026년 6월 1일인데 7월 1일 날이 내가 3년간 잘 들고 있던 ISA 계좌 만기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2년 11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들고 있었고 이제 딱 한 달 남았어. 그때 여러분 총 3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가 갖고 있던 ETF를 다 팔고 ISA 계좌 해지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ISA 재가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케이? 두 번째는 ISA 만기일을 연장하고 계좌를 더 오래 갖고 있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ISA 계좌에 있던 ETF 다 팔고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래의 연금저축펀드로 전환을 한다. 이 중에 여러분 3번은 제가 따로 다룰게요. 이것만 해도 너무 길어. 오늘은 1번, 2번 플랜에 대해서 아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진짜 길 것 같은데 진짜 노력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저장도 해주세요. 왜냐면 만기의 시점에 이 영상 다시 봐야 돼. 분명 까먹을 거거든요. 그때쯤 찾아야 되니까 영상 저장해주세요. 자, 1번 만기일이 다가왔어요. 그때 ISA 계좌 안에 있는 ETF를 다 팔고 해지를 하는 거예요. 짬보님 저희 보고 50대 60대까지 장기 투자하라더니 ETF를 다 팔으라고요? 네 여러분, ISA 계좌는요 내가 갖고 있던 ETF를 팔고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이 계좌의 장점이자 탄생 목적이에요. 그래서 ISA 만기 후에 해지할 때 정말 중요한 룰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2026년 7월 1일이 내 ISA 만기일인 거예요. 그러면 만기일 30일 안에 ISA 계좌 안에 있는 ETF든 국내 개별 주식이든 이거 싹 다 팔아서 수익 실현,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야 세금 안 내는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심지어 또 매도만 하면 끝이 아니라 입금까지 30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 ETF든 개별 주식이든 팔고 돈 들어오는데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때까지 냅두지 말고 그냥 여유롭게 만기일 이후 20일 안에 다 매도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짬부님 그럼 만약에 7월 1일이 만기일인데 7월 31일이 지나고 8월 1일이나 8월 5일에 제 ISA 계좌에 있던 개별 주식이든 ETF 매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절대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세금 아끼는 계좌, ISA 계좌로 내가 돈 모으고 투자했던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기가 지난 ISA 계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 주식 계좌가 되어버려. 12시가 되면은 그 마법 풀리는 신데렐라처럼 안녕 나 이제 ISA로서 역할이 끝났어 이러면서 일반 계좌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원래는 ISA 계좌였으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 안 매기고 그 이후에 대한 금액은 9.9%만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만기일 그리고 그 30일 이후까지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별 주식이나 ETF 팔고 번 돈에 대해서 모두 15.4%를 떼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자, 찐짜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처럼 매달 돈 생길 때마다 ISA 넣고 그 안에서 ETF 꾸준히 사가지고 3년이 지났다고 쳐볼게요. 내가 넣은 돈 원금 있잖아요. 그게 총 5천만 원이라고 치고 거기서 제가 ETF 수익률이 좋은 걸 샀다고 쳐볼게. 그래서 수익률이 100% 5천만 원을 번 거예요. 이해되셨죠? 생각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내 ISA 계좌 안에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찐짜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ISA에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1년에는 2천만 원 있고 총 한도는 1억이거든요. 근데 이 한도를 찐짜리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내 계좌 잔고가 아니에요. 내가 넣은 원금 기준이에요. 만약에 제가 넣은 돈이 5천만 원이고 그 안에서 수익률 100% 나가지고 5천만 원이 수익이면은 5천만 원이 추가로 플러스가 돼서 잔고가 1억이라고 한들 저는 한도가 아직 5천만 원 더 남은 거죠. 왜냐면 내가 넣은 돈은 5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계좌가 된다. 아무튼 지금은 만기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자, 만기일이 다가왔어요. 만기일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ETF를 싹 이제 팔아야 되니까 팔았어요. 그러니까 ISA 계좌와 약속을 잘 지킨 거죠. 3년 동안 안에서 ETF 잘 투자했고 30일 안에 다 매도했어. 자, 그러면 일반형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인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제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쳐볼게요. 5천만 원 번 돈에서 200만 원까지 세금 안 매길게니까 200만 원 빼고 그럼 4,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매길 게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9.9%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800만 원의 9.9%, 즉 저는 세금을 475만 원만 내게 됩니다. 뭐야 짬보님 너무 많이 내는데요? 그쵸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 ISA 계좌가 아니라 일반 주식 계좌에 샀잖아요. 그러면 세금 얼마 내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국내 상장 해외 ETF,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일반 주식 계좌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5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팔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 이런 거 없고 그냥 번 돈에서 15.4% 내야 돼요. 5천만 원에서 15.4% 얼마인지 아세요? 7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형 ISA를 쓰면 475만 원인데 벌써 3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소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합과세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을 만든 핵심이 여기에 있어. 방금 그 770만 원은 금융소득이 적을 때 이야기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번 돈은 다 여러분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뒤에서 제가 제대로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년에요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일해서 번 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소득하고 같이 해가지고 종합으로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그게 그래서 종합소득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 원 벌었으면 2천만 원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그게 왜 무서운 거예요? 싶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연봉 7천만 원인 사람이 일반 주식 계좌에서 이런 식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잘 벌어가지고 거기서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일하면서 번 돈이랑 금융소득이 합산되면서요. 세율 구간, 우리 돈 많이 벌수록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 세율 구간이 확 뛰어요. 그러니까 아까 770만 원이었던 게 얼마까지 올라가냐? 거의 1,10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표 한번 보세요. 똑같이 국내 상장 해외 ETF로 5천만 원을 벌었을 뿐인데 매도해서 현금화 했을 때 ISA에서 한 거랑 일반 계좌에서 한 거랑 거의 6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5천만 원 벌었을 때 이 기준이니까 만약에 내가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일반 계좌에서 7천만 원, 8천만 원, 1억까지 벌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금도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죠. 요쯤에서 찐짜들 머리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종합과세 나오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진짜 여러분
여러분 이 영상 딱 3번만 보면 무조건 이해가 돼요. 진짜로. 제가 정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재테크는 돌고 돌아보다 세금 공부까지 해야 된다. 이제 막 모기 시작했는데 세금까지 계산하는 거 진짜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완전 이해합니다. 근데 이걸 다 알고 투자를 하는 거랑 모르고 나중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수익을 낼 때 매매 차익이란 말도 솔직히 어려운데 그냥 팔아서 번 돈 있잖아요. 거기에 붙는 이름이 주식의 종류, ETF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짜잔! 국내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은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 팔아서 돈 벌어도 세금 안 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식 팔아서 몇 천만 원, 몇 억 벌어도 세금 일절 안 냅니다. 한 종목당 5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세금을 매기고요. 그 밑에는 다 안 내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주식형 ETF.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 ETF.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똘똘 묵힌 국내 주식형 ETF 있죠. 이건 역시 무의미해. 왜냐면 여기서 매매 차익 몇 천만 원, 몇 억 벌어도 세금 안 내.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건 국내 개별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 국내 주식형 ETF,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같은 것들은 배당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배당금은 우리 회사 돈 잘 벌었으니까 주주들한테 나눠드릴게 하면서 그 나눠주는 돈, 그 돈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를 15.4% 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팔아서 번 돈이 싹 배당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1년에 배당소득 2천만 원 넣으면 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안내 문구 같은 거 뜨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되게 안심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배당소득의 기준을 찾아보면은 배당금이랑 은행 이자로 버는 돈이 1년에 2천만 원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당률이나 이자율이 진짜 아무리 높아도 4%에서 5%니까 진짜 높게 쳐서 5%라고 쳐도 1년에 4억 정도를 굴려야 2천만 원이 나와요. 배당소득세로. 근데 나는 아직 그렇게 큰 돈을 안 굴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 국내 상장 해외 ETF 있죠. 그걸로 버는 돈은 그 자체가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코덱스 S&P 500에서 제가 1억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3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다 배당소득이고 2천만 원 넘는 순간 종합과세 때려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때부터 종합과세 대상자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ISA가 또 나와요. 엄청난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분리과세입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 너가 일해서 버는 소득과 금융소득, 이 주식 ETF로 번 소득 분리해줄게. 여러분 요즘에 그 유행하는 호신술 아시죠? 너가 일해서 버는 소득과 분리할게. 너가 일해서 버는 소득과 분리할게. 이렇게. 그래서 ISA 계좌 만기 후 30일 안에 해지하면 ETF로 내가 5천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연봉 7천인 분들도 원래 같으면 일반 계좌에서 1,100만 원 정도 낼 거를 475만 원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과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버는 돈 족족이 다 배당 소득이 돼가지고. 자, 그리고 네 번째, 해외 상장된 ETF 스파이나 QQQ 같은 거 있죠. 그냥 해외에 상장된 S&P 500, 해외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100. 이거는 팔아서 번 돈을 양도소득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진짜 소득이 높은 분들이죠. 돈 잘 버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 해외 직접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후엔 싹 다 세금 22%를 매겨요. 22%? 뭐 15.4%보다 극악 무도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에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대한 소득, 그 종합과세 있잖아요. 그걸 해외 상장 해외 ETF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싶을 수 있는데 고소득자분들 과세 구간이 연봉 쩍쩍쩍 올라갈수록 많게는 4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ETF로 번 돈으로 종합과세 되느니 내가 금융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안 매기고 그냥 내가 번 것에 대해서 22%를 내는 해외 직접 투자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ISA가 상황에 따라 성향에 따라 플랜이 무한가지라고 말하는지 이제 좀 아시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달라. 내 막 소득과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그래서 무튼 제일 중요한 건 만약 만기일을 확인했잖아요. 내 만기일 확인했으면 30일 이내에 무조건 ETF를 다 팔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만기일 지나고 30일 이후에 팔면 그동안 ISA 계좌에 열심히 넣은 거 다 무의미해지니까 꼭 캘린더에 매도 디데이를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상황, 내가 그 3년 전과 다르게 소득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내 투자 성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해지하고 다시 ISA 계좌를 만들지. 왜냐면 그럼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그게 리셋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면 이거 다 듣다 보니까 해지하기 싫은데 그냥 아예 만기 연장할까? 그런 선택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ISA 만기를 연장한다. 중요한 건데 내 ISA 계좌 만기일 시점에 내가 지금 넣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하락장일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정식적으로 키워둔 이 아이들을 안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짬부님 겨우 3년 뭔가 이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 만기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ISA는 3년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기 연장을 막 9,999년까지 해놔도 1000년을 해놔도 언제든 내가 3년을 버틴 사람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하고 그냥 그 다음날 생각 바뀌어서 ETF 다 팔고 해지해도 돼요. 완전 프리해져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만기 연장은 너 다시 몇 년 모아야 된다? 하는 약간 감옥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3년 동안 고생했어. 앞으로 이 계좌 어떻게 운영할지 천천히 생각해봐 하는 거예요. 약간 그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다시 지구로 갈지 말지 고민하는 그레이스한테 로키가 오래오래 생각해도 돼 라고 하듯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지하고 어떻게 뭘 할지를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연장하는 게 이득이에요. 생각할 시간을 버는 거니까. 근데 연장에 문제가 있어. 뭐냐? 지금 하고 싶어도 바로 못해.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만기일 하루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만기 당일엔 당연히 안 되고 그래도 하루 전까지 되는 게 어디야? 그럼 짬분이 내 만기일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너무 간단해. 중개형 ISA 만든 증권사 앱이 있을 거거든요. 그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ISA 검색하면 내 가입 정보 볼 수 있어. 그렇게 확인한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2029년 4월 20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3개월 전인 2029년 1월 20일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해.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캘린더에 만기일 3개월 전 날짜에다가 ISA 만기 연장 신청해야 함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ISA 안에 5억 넘게 있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9,999년 해놓고 계속 쭉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이 넣은 원금 1억 안에서 지금 계속 이제 불려지고 있는 거죠. 어차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200만 원, 400만 원 수익은 훨씬 넘었지만 그래도 분리과세,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이랑 같이 합쳐서 안 잡히고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였으면 15.4% 내야 되는데 ISA는 9.9%밖에 안 내니까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짬분님 근데 그냥 해지하고 재가입해가지고 비과세 200이든 400이든 그거 또 받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싶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비과세 한도 200만 원, 400만 원 3년마다 반복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지 후에 재가입하면 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때는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다?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무가입 3년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팔고 복리로 쭉 굴릴 거다. 하락장에 강제로 안 팔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연장하는 거예요. 대신에 세비과세 한도는 안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이 ISA 계좌 만기일 다가왔고 ETF 다 판 다음에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연금저축펀드라는 걸 또 제대로 이해해야 옮기는 게 진짜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적금은 그냥 열심히 넣는다? 만기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정답이 있는데 투자는 진짜 상황에 따라 정답이 너무 달라져요. 연금저축펀드 일단 55세까지 유지해야 되고 한 번에 깨는 개념이 아니라 연금처럼 매달 정해진 돈을 받는 거라서 그때 돼서 만약에 내가 큰 목돈이 필요하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약간 좀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찐짠이들 오늘은 여기까지. 연금저축펀드까지 다루면 찐짠이들 머리 아플 것 같아가지고 ISA 3년 만기 후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내용, 그래서 그 연금저축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이 영상 올라가고 아마 한 달 내로 제가 올릴 거거든요. 꼭 이제 알림 설정 해두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찐짠이들 오늘 ISA 3년 만기 정말 탈탈탈 털어봤는데요. 약간 목이 아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기 됐다고 무조건 깨는 거 아니다. 그리고 만약 깰 거라고 하면 이제 만기일 이후 30일 안에 현금 입금되는 거 기준까지 해가지고 이제 매도해서 ISA 계좌의 목적인 세금을 아끼는 거 해야 되고 좀 더 고민하거나 안 팔고 싶다면은 연장하는 선택지가 있다. 연장은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캘린더 박아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후자금까지 내가 잘 이제 운용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게 좋은데 이게 지금 내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그때 당시에 좀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정리해가지고 아예 한 편으로 제대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로 만기일 언제인지 증권사 앱 들어가서 체크하고 그로부터 3개월 전인 그 날짜를 캘린더에 저장해 두시면 된다. 여러분 약간 오늘 조금 머리 아플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적금이든 ISA든 연금저축펀드든 일반 계좌에서 개별 주식을 사든 ETF를 사는 거든 결국 목적이 뭐예요? 내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해 두는 거잖아요. 이 목적 자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운용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인 거니까 너무 그래서 정답이 뭔데 정답 자체에 너무 포커싱 되지 말고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또 하는 거구나 하면서 즐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떻게든 정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과정을 즐겨야 이걸 오래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워리하고 같이 따라가면 되고 여기까지 영상 봐준 일자리들이 있을까? 있다면 진짜 고마워요. 진짜로. 진짜 머리 아팠을 것 같은데 진짜 고맙고 오늘 영상 보고 댓글 남겨주는 찐짠이들 중에 제가 5명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줄게요. 그럼 안녕!